부패범죄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부패범죄 통제는 전통적으로 형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부패 양상은 다양해졌고 부패와의 전쟁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몇 가지 이 부패 문제에 관한, 부패 범죄에 관한 새로운 경향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뇌물죄의 범죄 주체가 자연인에게서 법인과 단체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부패 범죄의 주체는 신분론에서 그 직무론, 또는 업무론으로 이렇게 이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래 공직자 신분을 중심으로 했던 부패 범죄는 오늘날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전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 담당자들에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부패 범죄의 대상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유형, 무형의 이벤트나 기회 제공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부패가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 일로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 및 통제 활동이 한 국가기관이 아닌 유엔이나 국제투명성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된 금융시장을 고려한다면 부정부패는 한 국가의 국제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및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이렇듯 반부패 추세가 새로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여전히 국내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 더욱이 부패의 새로운 변종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부패를 청렴과 투명성이라는 두 꼭지점과 맞닿은 또 하나의 꼭지점으로 설정한 이 포럼 기획자의 직관성에 공감을 하고 이 삼각형 구조가 내면적으로 정의론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시각에서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부패란 무엇인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패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적 시위, 둘째, 권한남용, 셋째, 공익에 대한 해해, 넷째는 사익 추구, 다섯 번째, 법규범 위반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공적 지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일정한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및 기대치에서 공공성을 띠는 한 대기업, 노조, 시민단체, 스포츠 경영, 언론, 문화 권력과 지식 권력에까지, 다시 말해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포괄적인 부패 개념에서도 무언가 다른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부패는 한 사회 공동체의 체계나 생활 세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도덕성과 부정의 그리고 불합리성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는 정의 원칙에 반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칙과 불법이 기승할 수 있는 그런 음습한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활개치는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에서는 사회 통합에 대한 시민의 의욕이 쇠퇴하고 정직과 선의와 정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부패 사회에서 시민들은 행복한 삶을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정글 같은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획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 안에서 실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가 그 역사의 희망찬 순간에 보다 나은 미래를 기획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청렴과 책임, 투명과 공정성 같은 정의 원칙 내지 보편적 도덕의
원칙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생각과 의식의 부패가 모든 부패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와 공평과 같은 도덕적 원칙을 부패 개념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에 나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패 개념의 이 정의론적인 재구성입니다. 부패의 뒷면에 붙어 있는 이 반부패적인 가치의 측면에서부터 접근하자면 청렴과 투명성은 부패의 찌꺼기를 녹여서 반부패의 지평으로 나아갈 때 필수적인 동력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는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고 구체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에 직결된 것이고 우리 삶의 실천적인 원리와 직결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의 원칙에 앞서서 청렴, 공익성, 투명성의 의미 내용부터 묻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룰 것은 청렴의 요소입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긍정적 가치로서 책임과 소명의식, 직분에 대한 자존감과 충성심 등을 내포하는 정신적 자세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의 청렴은 덕목으로서의 정의를 뜻하는 주관적 정의의 원칙과 직결됩니다. 주제하다시피 주관적 정의는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실천해야 할 기본 윤리 덕목 중 하나인 정의를 지칭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도덕적 특성으로 정의의 요청을 간명하게 정리하자면 정직하게 살고 남을 해하지 말라, 여기에 집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덕목으로서 주관적 정의의 원칙은 그 한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청렴과 이 원칙을 중첩시킬 때 책임윤리를 넘어 심정윤리의 측면으로 치우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학에서는 이 주관적 정의 원칙을 흔히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적 직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 보호는 객관적 정의의 원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객관적 정의의 원칙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실현해야 할 인간관계의 올바른 질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관계의 어떤 질서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옳다고 승인될 수 있는가를 문제 삼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개인윤리적, 사회윤리적 지침으로서 최상의 보편적 선인 공동선으로부터 그 타당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정책의 영역에서 공동선은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며 동시에 이것을 매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공동선은 공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도 됩니다. 더 나아가 사적, 공적 이해관계를 서로 공평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덧붙일 점은 공동선은 일단의 전문가나 정치적 다수 혹은 이익단체 그리고 소수이지만 힘을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집단, 정당 등의 처분에 내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이성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적인 방식과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선에 의해서 공공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성적이고 선한 의지, 약자를 배려하는 도덕적인 능력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공동선은 개인의 자기 실현과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적 문화적인 이익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배 절차의 공식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가 투명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앞서 본 공익성이 윤리 도덕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반부패의 실질화 차원이라면 투명성 공정성은 반부패의 공식화 차원으로서 절차적 형식적 정의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화된 제도 혹은 일반적 의미에서 관행에 속하는 게임, 재판, 시장, 소유권 체계 등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영되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때 정의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롤즈가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형식적 정의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형식적 정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며 개인의 합당한 기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면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정의를 통해서 실질적 정의에 이르러 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롤즈는 또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절차적 정의와 연계시켰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그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로 나누고 사회의 기본적 구조 틀 속에서 각자에게 돌아갈 몫의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절차적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공정한 분배에 실제 적용될 수 있으려면 첫째, 정의로운 제도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그것은 또한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반부패와 관련된 청렴이 인격적인 덕목으로서 가치 중심의 정의 차원이라면 투명성은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부패에 의한 분배 구조의 왜곡과 교란을 막으려는 규칙 중심의 정의 차원이라는 점은 분명히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청렴의 내실화로 인한 규범 준수 능력의 제고 못지않게 직무 수행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부패 없는 사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정 수준까지 부패 통제가 가능해진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한 데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 법 경식 영향, 특권의식,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경향, 또 비윤리적인 가치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이다, 뭐 이런 이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부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과 제도상의 결함, 관리기구나 운영상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불투명성, 인허가 관련 강범위한 규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도 제도 자체가 흠이 있거나 또 제도 자체에 일정한 그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또 자의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셋째,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경유착이나 전관예우, 온정주의, 담례문화 및 선물관행,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간섭 등을 들고 있습니다. 넷째, 조직적 측면에서 내부 고발자를 경원시하는 조직문화, 행정결정, 집합 권한의 비합리성, 넓은 재량권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리만큼 많은 규범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들이 제대로 집행되어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의 법의식에도 반부패의식이 내면화되어 규범 안정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 구습을 문화와 의식 속에서 타파하려면 더 높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공선사후의 청백리 정신이 몸에 밴 습관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관행의 고리를 끊으려면 부패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어느 시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 범죄는 사후 진압을 통해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최소화하여 청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청년 교육 등 사회적 교육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렴, 공익성, 투명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단 한 단계 더 높이려면 사회 책임의식, 공선 사회의 정신, 직분의 순결성, 직무의 불가매수성, 신의 층과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그리고 옳음과 선행에 대한 감수성을 더 깊이 내면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점진적으로 습득해야 습득될 인격화와 사회화의 학습 과정 속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롤즈에 의하면 정의감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라는 개념 아래 포섭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을 통한 정의감, 즉 정의의 원칙들이 규정하는 한에 있어서 도덕적 관점을 채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자 확립된 성향, 이 정의감의 습득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원동력을 충전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자연자원과 환경보존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서로 신뢰할 만하며 정의롭고 선한 삶의 질서를 이 땅 위에 정착시키고 함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행복이 일시적으로 달콤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정의와 신뢰가 떨어진 사회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장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친 옛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가 오늘 부패 문화에서 돌아서서 청년 문화로 나아가길 꿈꾸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